안녕하세요. 투두 앱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전체적으로는 10차시가 되겠죠.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태스크를 추가하는 것까지를 구현해 놨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삭제를 시키는 버튼에 이벤트를 달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컴포넌트를 분리하는 작업까지 오늘 해볼 텐데요. 먼저 여기에서 이제 이 태스크들을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제거 핸들러를 한번 만들어 보죠. onClick 핸들러를 만드는데 뭐라고 할까요? delete 핸들러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보니까 이것들을 다 오타를 냈더라고요, 핸들러를. 그래서 이 핸들러 안 꽂히고 여기만 이제 이런 식으로 해 놓을게요. delete 핸들러입니다. delete 핸들러인데 이걸 구현하려고 보니까 특정한 어떤 요소를 삭제해야 되죠. 아이템을 삭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삭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특정 버튼이 눌렸다는 걸 확인해야 되죠. 그럼 여기에 어떤 매개 변수, 이쪽으로 들어오는 변수 하나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럼 이걸 idx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idx를 전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에서 이 함수를 감싸 버리는 거예요. 자, 이 함수를 감싸 버려서 여기에서 i를 이런 식으로 보낼 수 있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여기에 현재 요소의 특정한 유니크한 키가 바로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실행을 시켜 버리면 onClick 할 때 얘가 실행된 값을 리턴된 널 값이겠죠. 널 값을 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작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의 형태로 넘겨주는 겁니다. 함수의 형태로 넘겨주면 이제 걔를 필터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tasks를 this.state.tasks에 필터를 달아주는 겁니다. 필터를 달아주고 여기에 이제 태스크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참값이 되면 리턴이 태스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태스크라고 쓸게요. 잘 떠있네요. 태스크를 이제 리턴하게 돼서 다시 배열의 형태로 조합하는 구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 이제 i가 아닌 것들만, 이 인덱스에 해당하지 않는 애들만 뽑아내서 걔네를 조합하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태스크에 또 i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돌아가면서 갖게 되는 i가 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i와 idx가 다른 경우에만 배열들을 요소를 뽑아서 배열을 만들고 그 다음 this.setState라고 해서 tasks를 갱신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우리의 앱에서는 어떻게 동작할지를 한번 보죠. 자, 여기에서 할 일 5를 먼저 넣고 넣을 필요 없네요. 할 일 5를 넣고 3을 삭제한다. 그러면 삭제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2번도 이런 식으로 1번, 5번, 4번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0번, 1번, 2번, 3번이 있는데 1번 인덱스와 맞지 않는 나머지 애들만 반환해서 태스크에 정리가 되니까 태스크가 갱신됐고 그다음 얘네들만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나중에 파이어베이스랑 연동이 되면서 이 부분의 코드는 수정되어야 해요. 파이어베이스를 쓰시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컴포넌트별로 분리를 이제 시켜 볼게요. 여기에서 얘가 분리가 돼야겠죠. 이 부분이 분리가 돼야 되는데
분리가 되는 이유는 여기가 다른 기능이죠. 그래서 div와 함께 이 부분을 태스크 add 컴포넌트라고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 태스크 인포라고 태스크 add 컴포넌트라고 할게요. 이 태스크 add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가 없기 때문에 이런 함수형 컴포넌트로 만들어도 상관없을 거예요. 자, 그럼 얘를 그대로 뜯어다가 여기에 붙여 넣는 거죠. 얘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보기 편하시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시죠. 여기서 필요한 props들이 있어요. 자, this.state.task 같은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주입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onChange와 그 다음 onClick,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주입되어야 해요. 따라서 이제 여기에서 이 컴포넌트가 불려져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쓰려고 보니까 이때 소문자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task add라는 컴포넌트를 여기에 붙여 넣겠습니다. 그리고 셀프 클로징을 하는데 이때 주입되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쓸까요? value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this.state.task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 게 change handler죠. change handler, 여기에도 this.onChange handler가 들어가야 되고요. 이것도 이렇게 쓸까요? 그 다음에 click handler라고 할게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요. handler this.onClick handler라고 하죠. 자, 이렇게 주입시키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props로도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props라고 해서 받을 수 있지만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저 이름 그대로 받을게요. value, change handler, 그 다음에 click handler. 이렇게 받게 되면 여기를 이제 지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는 value를 그대로 넣고, 여기는 클릭 핸들러를 넣고, 그 다음 여기는 change 핸들러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똑같이 이렇게 구현이 되죠. 그 다음 여기에 컴포넌트를 불러오는 것도 다른 쪽으로 분할을 시키죠. 얘를 분할시키겠습니다. 그러면 태스크 디스플레이 컴포넌트를 또 만들죠. const 태스크 디스플레이라고 할게요. 이 컴포넌트도 뭔가를 받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하고 return 한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걸 이제 그대로 가져갈게요. 이걸 그대로 가져가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런 식으로 붙여 넣을 수 있고, 그 다음 여기에서 받아야 될 걸 tasks라고 해서 받을게요. 그럼 이제 위쪽에서 이걸 컴포넌트를 불러올 때 task display 라고 하고 셀프 클로징을 하는데, 여기에 tasks라고 주입을 하죠. 그래서 this.state.tasks를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보내게 돼서, 네, 여기에서 이제 태스크로 가져왔기 때문에 this.state가 더 이상 안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지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delete 핸들러가 여기에 또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의 프롭을 주입시켜 줘야 되겠죠. delete 핸들러라고 하고 그냥 똑같은 이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this.delete 핸들러, 이런 식으로 주입을 해서 이쪽에 넣어주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얘를 주입시켜 준 거죠.
그래서 이 코드가 잘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형태로도 구현이 가능하죠. 태스크 디스플레이라고 하고 여기 얘를 리턴해서 받은 값을 여기에서 리턴 시키면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리턴을 시키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삭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제 여기도 안 고쳐져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놓고 여기가 지금 고쳐지지 않았네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딜리트 핸들러를 그대로 보내줘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삭제, 삭제, 삭제 이런 식으로 해서 컴포넌트를 분리를 시켰어요. 자, 이렇게 컴포넌트가 분리가 됐으니까 여기 컴포넌트 두 개가 생겼고 얘네들은 이제 또 다른 파일로도 완전히 분리시키죠. 그래서 태스크 에디드라고 돼 있고 얘를 그대로 잘라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이제 이 부분에서 익스포트 디폴트 그다음 태스크 에드를 내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import react from react 라고 해주셔야겠죠. 그 다음 여기에 얘도 마찬가지로 잘라서 여기 새로운 파일들을 또 만들어야겠죠. task display.js 이렇게 해가지고 export default task display 라고 해놓고 import react 이 react는 항상 불러줘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파일이 생겼고요. 이 두 개의 파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이 외부로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얘를 가져오기를 시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import state 해놓고 여기에 task add 라고 한 다음에 여기를 task add라고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코드 에디터의 힘을 빌리는 방법도 있는데 얘를 가져와야 되죠. 그럼 여기에 보시면 자동으로 가져오기라는 게 있어요. 이걸 띄우려면 컨트롤하고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가져오기 하면 위에 이런 식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붙어 있죠. 이렇게 해놓고 삭제, 삭제.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가 없는 코드가 된 거죠. 그래서 얘도 삭제. 삭제되고 나면 이제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이제 그 어떤 기능만 있고 데이터를 저장할 필요가 없는 애들인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 함수형으로 만들어주고 특히 태스크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딜리트 메소드까지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특정 요소를 삭제해낼 수 있다라는 것 정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일단 기본적인 우리의 컴포넌트가 다 구현이 됐고요. 여기에 여러분들 이제 스타일링을 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선택인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 그대로 올릴 거고요. 동영상은 이제 여기서 기능적인 부분은 종료되는 거고 이제 이어지는 이 차시에 이어지는 부분은 블루마를 통해서 얘를 스타일링을 조금 해 놓을게요. 이제 스타일링을 좀 해볼 텐데요. 일단 먼저 HTML에 저는 CDN을 가지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거 여기에 붙여놔야 된다는 거 저는 이미 붙여놨거든요. 여기요. 여기 이렇게 두 줄에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붙여놔야 된다는 거. 자, 이제 붙여놓고 나서 이제 얘를 전체적인 컨테이너로 만들게요. 컨테이너로 만들면 네,
제가 뭘 잘못 쳤나요? 타이머. 예측은 화면 줄어 있네요. 네, 이렇게 컨테이너니까 여기가 요만큼 들어간다라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애드부터 먼저 고칠까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스타일을 도큐먼트에서 폼에 가서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형태나 뭐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 형태, 이런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이제 이렇게 expanded라고 하면 되겠네요. expanded라고 하고 이렇게 필드 해즈.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사실 이 div가 필요가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일단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이 되죠. 그럼 여기에서 아까 했던 것처럼 클래스 네임 뭐였죠? 필드 뭐였는데 필드 해줄 애도 네, 이렇게 필드 해즈 애존이라고 하고 여기에 div로 묶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묶어주고 그럼 얘네가 클래스 네임이 컨트롤 이라고 해서 컨트롤들이라는 걸 알려주게 되면 화면상에서 컨트롤 인풋 그 다음에 버튼이라는 것까지 알려주면 되겠죠. 이제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클래스 네임 인풋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클래스 네임 btton 그 다음에 얘는 is 프라이머리라고 할까요? 프라이머리라고 해서 이렇게 됐죠. 클래스 네임 네. 버튼도 바뀌었고요. 얘가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가 됐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확장시킬 거예요. 그래서 얘를 is expanded를 붙이죠. 그러면 여기에 입력창을 최대로 보내는 거예요. 이제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여기에 뭔가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쭉 줄일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저장은 그렇게 중요한 버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고 이제 얘네들도 일단은 줄어야 되죠. 네, 줄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을 텐데 일단은 한번 그냥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디스플레이에도 이제 뭐 하나의 컨테이너가 돼야 될 것 같고 일단은 클래스 네임으로 해서 타이틀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버튼도 이렇게 좀 만들까요? 클래스 네임이라고 해서 btton이고 이건 is days 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화면 구성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한 줄에 나타나는 게 좋겠죠. 한 줄에 나타나는 게 좋으니까 일단 뭐 엘리멘츠에 가볼까요? 엘리멘츠에서 쓸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박스에 한번 가볼까요? 박스로 이런 형태로 하나를 치고 그럼 안에서 얘를 잘라서 넣을까요? 그럼 얘를 클래스 네임으로 박스라고 하고 그러면 얘가 잠시만요. 닷박스 아닌가요? 박스 맞는데 또 오타냈나요? 박스라고 하면 여기가 이렇게 되고 박스 형태가 됐죠. 뭐 할 일 삭제 뭐 이거
이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얘를 뭐 이렇게 쭉 확장을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확장을 시켜서 이 두 개를 나눌 수도 있는데, 나누는 방법을 한번 보긴 볼까요? 여기에서 아마 레이아웃일 것 같아요. 레벨. 자, 이 레벨을 하나를 만들고, 레벨을 하나 만들어서 레프트 라이트로 줄까요? 레벨에 레프트 라이트로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고, 네, 좋습니다. 여기 안에서 레벨 레벨이라고 주고 레벨 라이트라고 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클래스 네임은 레벨이라고 줘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를 이런 식으로 자를까요? 이런 식으로 잘라서 왼쪽에 그냥 레벨 아이템이라고 주고 레프트를 주고 라이트를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클래스 네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라이트로 주면 이렇게 가서 붙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요소의 검사를 해볼게요. 여기까지 붙고 얘는 요만큼만 붙고, 이런 형태로 이제 레이아웃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얘가 줄어들어도 이렇게 반응형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스타일링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파이어베이스랑 연동을 한번 시켜볼게요. 파이어베이스랑 연동을 시키는데, 여기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파이어베이스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파이어베이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계정을 만들고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본 다음에 저희 프로젝트랑 한번 결합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